전국에 계신 EBS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목 혹시 읽어보셨어요? 완포자를 위한 완포자 이런 얘기죠. 중학수학 특강. 야, 이름을 왜 제가 이렇게 붙였을까요? 완포자를 위한 중학수학 특강. 제가 최초에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요즘 뭐 인터넷에도 완포자를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가지 글자가 나오던데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만들어낸 글자예요. 완전히 정말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자 이런 뜻이에요. 인생을 포기한 자를 위한 이런 뜻이에요. 수포자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포자라 그러면 이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인데 좀 더 심한 사람들, 더 심한 사람들. 그래서 중학교 내용을 좀 많이 모르겠다. 선생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와, 이런 기호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루트 3이 바로 무엇입니까? 뭐 이런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중학교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 그 원리를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의 이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또 때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판별식이 0이면 뭐 중근을 갖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암기하고 있었던 학생들, 제 수업을 지금까지 꾸준히 들었던 학생들은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수학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서 공식을 적용시켜서 답을 내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9년 동안, 18년 동안, 17년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점수가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초 파트가 너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한 3년 전, 아니다, 한 5년 전 일이구나. 제가 어떤 학생들을 지도를 하다가, 어떤 반에서 지도를 하다가, 걔네들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었거든. 그런데 1등급, 2등급, 3등급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 학생들만저도 판별식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 와, 학력이 정말 많이 낮아졌구나. 그 상태에서 미분을 공부하고 적분을 공부하고, 그 상태에서 수열을 공부하고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니까 지금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구나. 단순하게 눈으로 외국어처럼 이 수학을 받아들이는구나라는 걸 알고, 정말 기초가 얼마 안 되는데, 기초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그런 학생들한테 야, 너는 중학교 때부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중학교 부분부터 다시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또 어떤 선생님께서 하시면 중학교 책을 다 사는 거야.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사고,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사고, 중학교 3학년 교과서 사고. 이 안에도 중학교 내용 중에서 고등학교 때 필요한 내용이 있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도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막 3개월에 걸쳐서 4개월에 걸쳐서 이런 거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심지어는 1년 동안 중학교 과정을 정리를 하겠다, 완벽을 추구하겠다라는 학생들, 정말 말도 안 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건 시간 낭비거든요. 단 10시간이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10시간이면 중학교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함수 개념, 가장 기초가 되는 방정식 개념, 부등식 개념, 수 개념, 식 개념, 또 도형 개념, 그거를 10시간이면 완벽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완포자를 위한 중학수학 특강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도 현재는 지금 현재 이 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듣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기획한 강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심지어는 성인들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50살이 됐던 수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교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론 교재는 제가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PDF 파일로 여러분 이게 충분히 다 볼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긴 한데, 그냥 한편의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이렇게 팔짱 끼고 들으셔도 될 만큼 아주 수쉽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처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파트 같은 경우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현재 이 강좌를 수강해야 되는 수강 대상을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2등급 이하의 모든 학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등급 이하의 모든 학생들도 들어놓으면 아마 한 70% 정도는 알고 있다 그래 하더라도 한 30%, 40%는 진짜 몰랐던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2등급 학생들도. 정말 그래요. 1등급 아니면 1등급 상위권을 제외하고는 몰랐던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테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도형에 대해서 중요성이 상당히 높여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간도형 벡터, 이게 수투를 공부하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도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학교 도형도 나중에 뒷부분에서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미분과 적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함수에 관련된 이 중요함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이 함수의 가장 기초 근본이 되는 방정식, 부등식, 최초의 함수 개념. 선생님 함수의 뜻을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차근차근 다 설명해 나갈 테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개념은 좀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계산이 안 돼 있는 거야, 계산이. 그래서 다 인수분해 나오면 아직까지도 미쳐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직까지도 계산이 안 된 거야. 중학교 때 충분히 연습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너무나 공부를 안 했던 거죠. 이런 학생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센 기초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모두 좀 한 번 정도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그 강좌가 바로 완포자를 위한 중학수학 특강입니다. 선생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요? 제가 1강부터 시작해서 총 10강까지 10강까지 이렇게 총 10강자로 이루어져 놨고요. 1강부터 6강까지는 일반적인 대수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7강부터 10강까지는 기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뭐에 관련된 이야기라고요? 기하. 기하라는 말이 또 들어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얘기해서 도형에 관련된 이야기가 7강부터 10강까지가 이어지고요. 1강부터 6강까지는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대수관계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 뭐 함수라든가 아니면 뭐 수의 체계라든가 아니면 방정식이라든가 가장 근간이 되는 거죠. 부등식에 관련돼서 공부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1강부터 6강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과정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7가 7다. 그죠? 이게 바로 8가 8나. 이게 바로 중2 과정이고 9가 9나. 이게 바로 중학교 3학년 과정일 거예요. 알죠? 이게 중1, 중2, 중3 과정인데 가라는 것은 1학기 때 배우는 거죠. 요 가를 정리한 게 1강부터 6강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를 정리한 것이 바로 7강부터 8강까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9가나.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데 이 뒷부분에 뭐 원의 성질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거예요. 그쵸? 삼각비. 근데 삼각비는 워낙 양이 좀 이렇게 그 특수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집어넣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삼각함수를 또 정리할 시간이 뭐 따로 있겠지만 그때 그 삼각함수를 정리하면서 기초부터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일단 여기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삼각형의 성질 뭐 이런 거 있죠. 툭하면 여러분 까먹는 거 있어요. 뭐 오심이라 그래가지고 외심, 내심, 수심 이것도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는 학생이 되게 많거든. 또 삼각형에 관련된 저러면 여러분 제가 EBS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신 육감이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찍었던 기특한 수학이라든가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 중선 연결 정리라든가 중점 정리 아니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런 자잘한 이야기들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게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그래서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삼각형의 모든 것 그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닮음 뭐 합동 뭐 이런 얘기 어느 정도는 들었었는데 확실하게 잡지 못한 학생들 여기서 모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원의 성질이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구나에서 공부하는 거 있는데 이 원의 성질에 관련된 뭐 접선의 성질에 관련된 이야기도 여기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해드릴 거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피타고라스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련돼서도 6강 후반부부터 이렇게 또 7강 뭐 이렇게 걸쳐서 공부를 같이 할 이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은 이쪽에서 완전히 잡도록 하고 그럼 1강부터 6강까지는 뭘 잡겠느냐? 여러분들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수학의 근간을 이루는 메인이에요.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1차 함수 중학교 과정입니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도 중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중학수학 특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파트 확실하게 그 연결되는 파트들은 여기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부하려고 봤더니 또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요. 또 모르는 게 바로 뭐냐면 루트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툭하면 유리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툭하면 무리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의 뜻을 몰라요. 심지어는요. 실수가 뭔지도 몰라요. 허수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학생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 그냥 이걸 한자어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공부할 때 계속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이거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유리수의 무리수, 실수, 허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럴 강좌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도 차근차근 말씀을 모두 다 드리겠다. 그리고 또 방정식, 부등식을 풀려면 기본이 되는 게 인수분해인데 선생님 전개 공식, 10개 공식, 인수분해 공식, 10개 공식이 있는데 이거 일일이 다 외워야 됩니까? 이걸 아무리 외워도 실전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인수분해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런 미치는 과정을 중학교 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2강, 3강 또 2강에 걸쳐서 또 전개와 인수분해, 식변형 공식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지만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인수분해에 뽕을 뽑겠다라는 차원에서 또 1강, 2강, 3강에서 또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아무튼 여러분한테 아주 알찬 또 함수에 관련된 개념이라든가 기울기에 관련된 개념이라든가 모든 기초 과정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등학교 수능을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과정 수준이 아니라 기초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고 2등급 이하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PMP 다운되죠? 여러분 한 집에 보통 PMP 10개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다운받으셔서 학교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팍! 엄마 나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팍! 머리 싸매고 중학교 과정 막 이러지 말고 이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라고요. 교재도 없으셔도 된다고요. 그냥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들으셔도 된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러도록 만들어진 강좌이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또 친구들 이렇게 약속할 때 뭐 제 친구가 좀 늦게 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짝 뭐 20분 30분 기다리는 그 와중에서 PMP에다 담아서 그냥 공부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필수 강좌 그 중에서 제 1강부터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편하게 들으세요. 아주 기초부터 들어갈 테니까 일단 여러분 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제가 한자를 써서 미안한데요. 이 숫자예요. 이게 숫자 아주 귀엽게 썼죠. 그다음에 이게 뭐게요? 이게 학자예요. 이게 학자. 이게 수학이라는 거야. 수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수를 몰라요, 수를.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그런 학생들도 제가 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불구하고 정수가 뭔지, 자연수가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의 뜻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분류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서나 가장 많이 기초적인 얘기인데 알고 있었던 학생들도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수가 뭐냐? 수라는 것은 일단 실수라는 게 있고요. 이게 허수라는 게 있어요. 허수, 실수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실수라는 걸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리얼 넘버예요. 리얼 넘버. 리얼이라는 게 뭐야? 실제 존재하는, 실제의 이런 뜻이죠. 실제라는 뜻에서 실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가 다 실수고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었던 한 번이라도 쳐다봤었던 모든 수는 다 실수예요. 실수는 뭐다 이렇게 정의한다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가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허수는 뭐냐? 허수라는 것은 imaginary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려운 중학교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미지너리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상상의, 상상 속의 뭐 이런 뜻이에요. 상상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수도 있대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있고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수가 있대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 수 있을까? 이거 동물도요. 동물이라고 아시죠? 동물 식물 할 때 그 동물. 동물도 사실은 두 가지 동물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가요. 실동물이 있고요. 하나가 허동물 이런 게 있어요. 허동물. 실동물이 뭐냐면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고요. 허동물은 존재하지 않는, 선생님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 무슨 동물입니까? 동물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동물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용띠거든요. 용이라는 게 허동물이에요. 용이라는 거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용을 식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것도 동물이거든요. 하지만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해태 이런 거 아세요? 해태? 해태. 아니면 여러분 이런 거 있는데 뭐가 있지? 와이번즈 뭐 이런 거. 와이번 프로야구단의 특정 그거죠. 그죠? 와이번이나 비용이라 그러더라고. 이것도 뭐 용의 일종이니까 이런 것도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거.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뭐 천마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거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동물이요. 실동물은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개, 고양이, 호랑이 또 누가 맞아요. 정승재 이런 거 다 실동물이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호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동물들이 모두 다 실동물이다 이러네.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 허구적으로 존재한다. 상상 속에서만 가는 그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있고 이거는 중학교 때까지 볼 수 있는 모든 숫자입니다. 루트 3이라든가 루트 2라든가 2분의 1이라든가 0.34라든가 아니면 0.9에다가 점 찍은 것도 옛날에 본 적이죠. 그죠?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숫자들이 다 실수고요. 허수라는 것은 중학교 과정이 아니라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하는 숫자인데 이거 아이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고등학교 여러분. 기특한 수학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내신 육감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 아무튼 실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었던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실수를 분류할 때는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수를 분류할 때는요.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합니다. 하나가 유리수 들어봤죠? 유리수 이렇게. 또 하나가 무리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리라는 게 이게 셀 리자예요. 이거는 셀 수 있는 수, 셀 수 없는 수라는 뜻인데 그렇게 정의가 내려진 건 아니야. 보통 되게 어려운 얘기로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사람들이 유리수라 그래요. 정수분의 정수,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모두 다 유리수라 그러고요. 무리수라는 것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선생님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내가 차근차근 얘기해 줄게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 그러는데 또 이 무한소수는 또 뭐냐면 무한소수. 이 무한소수라는 거는 끝이 없는 또 소수예요. 끝없는 소수 막 나가는 거야. 3.141592 이렇게 점점 막 나간다. 이런 거를 이제 옛날에 파이라고 공부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파이라고 아세요? 파이는 3.1415고 이게 원주율이라는 얘기 있잖아. 그죠? 이렇게 끝없이 나가는 수를 사람들은 소수라 그래. 소수. 그 무한소수라 그래. 끝없이 나가는 소수를 무한소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3.161616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것도 무한소수. 이것도 무한소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소수의 종류는 또 두 가지야. 뭐의 종류? 무한소수의 종류는 또 두 가지인데 봐봐. 이런 무한소수는 3.1616161616 이거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순환소수라 그러거든요. 순환소수. 그러니까 무한소수는 종류가 두 가지야. 하나는 순환소수야. 순환소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 같은 거 있지. 3분의 1 같은 거. 3분의 1 같은 거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1을 3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0.339 이렇게 됐고 또 339 이렇게 또 339 평생 나가잖아. 그죠? 이렇게 0.3333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된다 해서 뭐라 그래? 시작. 순환소수.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걸 사람들은 무한소수라 그러는데 끝이 없다 그래 무한소수라 그러는데 그중에서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 계속 반복된다는 걸 사람들은 무슨 소수? 시작. 순환소수.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와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야. 이게 끝까지 계속 끝이 없이 나가긴 나가는데 그 다음을 예측할 수가 없어. 이건 이 다음을 예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도 16이고 그 다음에도 16이고 순환이 되니까. 이것도 그 다음은 3이고 그 다음에 3이고 순환이 되니까. 근데 이건 순환이 안 돼.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런데 끝이 없어. 그런 게 존재하거든요. 이런 거를 사람들은 무리수라 그래요. 무리수니까 정말 독특한 거야. 뭐냐? 순환을 하지 않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사람들은 무리수라 그래요. 그거 말고 선생님 그러면 무한소수 중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는 유리수입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유리수. 다른 말로 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라 그랬어. 그렇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유리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하는 이 소수 같은 거, 순환하는 소수, 순환소수 같은 경우에는 무한소수이긴 하지만 끝없이 나가는 점점점을 이용한 무한소수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는 순환소수까지 포함해서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중에서 무리수인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무리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루트를 사용한 수예요. 여러분 루트 2라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루트 2라는 것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거든요. 이거 실제적으로 루트 2라는 게 뭐라고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예요. 다시 이것도 한번 느끼자. 가슴으로 느끼자. 루트 2가 뭐라고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야. 여러분 루트 2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잘 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곱해서 4 되는 수가 2죠. 제곱해서 4 되는 수이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야 제곱해서 100 되는 수 얘기해봐 그러면 제곱해서 100 되는 수요? 10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를 얘기하시고 그러면 시작. 4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누군가가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 이랬어.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잘 봐. 4는 제곱하면 16이니까 15보다 오버가 되죠. 4는 제곱하면 16이 되니까 15보다 오버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또 4보다 작은 너무 크니까 줄인 거야. 3을 제곱해보니까 9밖에 안 되니까 못 미치죠. 그러니까 3을 제곱하면 15가 안 돼. 3을 제곱하면 15가 안 돼. 4를 제곱하면 또 넘쳐나. 그럼 결국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라는 것은 3과 4 사이에 어떤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
뭐를 제곱해서 15가 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것은 3과 4 사이에 있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어떤 수를 제곱하면 15가 되는 그 가상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3보다 클 거고 4보다 왜? 3을 제곱해서 모자라고 4를 제곱하면 넘치니까 3과 4 사이에 어떤 수가 있을 거 아니니 그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숫자를 표현은 하긴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3점 얼마 얼마 이러기에는 너무나 수학답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로 만들어놓은 기호가 바로 루트라는 기호예요. 별 얘기 아니야. 이건 제곱하면 15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를 루트 15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별 얘기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 루트 2는 뭡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야. 그럼 얘는 대략 얼마일까요?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아직 2가 안 됐죠. 2를 제곱하면 4니까 2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얘는 1점 얼마 정도 될 거거든. 얘를 실질적으로 막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1.4, 1.4, 2, 1.3 이렇게 나가요. 끝없이 나가서요. 끝없이 나가요. 그래서 이건 무한소수예요. 근데 얘는 순환성이 없어요. 이런 것들 뭐라 그러지? 시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런 거를 무리수라 그래요. 그래서 무리수의 대표적인 걸 얘기하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루트가 다 그래요. 모든 루트라 그랬지만 유리수가 아닌 루트.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3. 근데 루트 4는 얼마야? 이건 2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외하고. 또 뭐가 있어 시작.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루트 9는 근데 뭐야 이건? 3이잖아. 제곱수니까. 그죠? 루트 10. 이런 게 모두 다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함수라고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고 무리 방정식이라고 이과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모두 다 루트의 연관성이 있는 이유가 루트 쪽에 관련된 게 바로 무리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기억할 때는 뭐 루트 2, 루트 3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무리수다 이렇게. 아니면 파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3.14, 159 이런 게 또 무리수고 또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로그 2의 3, 로그에 대해서 3, 10의 3 이런 것처럼 로그라는 걸 또 새롭게 공부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제외한 모든 실수는 다 뭐야? 시작. 유리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유리수를 또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느냐? 유리수는 다음과 같이 나눠요. 쉽게 얘기해서 정의로 얘기하면 분수로 나타내는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리수를 정확하게 따지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그 유리수 중에서 그 하나가 정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정수 아닌 유리수입니다. 정수 아닌 유리수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가 뭐라고요? 정수. 이 정수는 여러분 알고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 1, 2, 3, 4, 5, 6, 7, 8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수의 종류는 이런 정수, 0 세 가지야. 이런 정수를 사람들은 무슨 정수라 그래? 시작. 이런 거를 양의 정수.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양의 정수. 이거 공식 표현이고요. 이런 것들 뭐라 그러게 해요? 음의 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이 0도 정수 안에 들어가요. 정수를 세 가지로 나누면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의 정수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러게요? 자연수 그래요. 그래서 스타트, 자연수의 스타트는 1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떤 학생 뭐 0이 자연수냐 아니냐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1부터 시작하는 게 자연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양의 정수랑 똑같은 표현 자연수 이런 게 바로 정수고요. 정수 아닌 유리수는 뭐 분수 뭐 소수 뭐 이런 거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것이 시작 3분의 1, 4분의 3, 뭐 2분의 5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건 정수는 아니잖아요. 0.3, 0.64, 0.72 뭐 이런 것들. 또 뭐도 돼? 0.98 점점 이런 거. 이게 뭡니까 선생님? 점 두 개 들어가는 게 순환소수라 그래서 0.989898 이렇게 순환성이 있으면 무조건 다 뭐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다 유리수라 그랬으니까 정수 아닌 유리수에는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여기까지 끝이라고. 이제 실수가 뭔지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까지 볼 수 있었던 모든 수가 다 실수고요. 유리수가 뭔지 아시겠죠? 무리수 말고는 다 유리수고요. 무리수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무리수는 루트가 들어가는 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또는 뭐 파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무리수 이렇게 얘기하고 유리수 안에는 또 분수로 표현되거나 소수로 표현되는 정수 아닌 유리수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정수 이런 게 있고 정수는 또 자연수, 0,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하지요.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한급수라는 단원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때 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환소수. 이 중학교 개념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순환소수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으니까 이 순환소수에 관련돼서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순환소수 아까 얘기했던 거야. 순환소수는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123 해놓고 여기 점이 여기 있고 여기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점이 들어가는 요 세 숫자를 사람들은 순환마디라 그래요. 순환마디. 순환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한다는 얘기냐면 1부터 3까지 계속 순환한다 이런 뜻이야. 이걸 나타내면 0.123, 123, 123, 1부터 3까지가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 바로 0.123 위에 점 2개를 찍으면 돼요. 그렇다고 3개가 순환된다고 해서 2도 찍고 0도 찍고 3도 찍은 게 아니라 순환하는 시작에다가 하나 찍고 끄트머리에다가 하나 찍고 이렇게 돼 있으면 1, 2, 3만 순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0.546에 여기에만 점이 찍혀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부터 뭐까지만 4부터 6까지만 순환된다는 얘기니까 0.546, 46, 46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무슨 수니까 무리수야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야. 순환성이 있으면 무조건 시작. 유리수고 유리수는 모두로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분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이렇게 순환소수로 점이 들어있는 것을 다 뭘로 바꿀 줄 알아야 돼. 분수로 고칠 줄 알아야 되거든. 그 고치는 증명과정은 고의과정이야. 무한급수라고 있어. 여기서는 뭐만 할 줄 알면 되느냐. 그냥 고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건 한 10초 정도만 알고 있으면 끝이에요. 고치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그 고치는 방법이 다음과 같아요. 분모를 쓰고 분자를 쓸 텐데 분수니까 분모를 쓰는 방법은 잘 들으세요. 분모를 쓰는 방법은 0.123 이렇게 했을 때 이 소수점 뒤에만 보는 거예요. 분모를 채우는 방법은 소수점 뒤에만 봐서 순환되는 것만큼 9를 채워놓으면 돼. 무슨 얘기냐? 1, 2, 3, 1, 2, 3, 1, 2, 3 몇 개가 순환돼요? 3개가 순환되면 9를 3개 써주면 돼요. 이게 999. 이게 분모를 작성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선생님 아까처럼 0.264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얘네들은 순환 안 하고 6과 4 두 개만 순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환되는 게 몇 개라고요? 2개. 그러면 9를 2개 쓰면 돼요. 그리고 순환되지 않은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으면 걔는 0으로 채우면 돼. 이건 990분의 이렇게 시작. 얘는 999분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다시 분모를 쓸 때는 뭘 본다고요? 소수점 밑에. 소수점 밑에를 바라보는데 순환되는 게 2개면 9 2개. 순환 안 되는 게 하나 있으면 0을 채운다. 순환되는 것만 3개니까 999 이렇게 썼어요. 분자는 편해. 분자는 소수점을 싸그리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읽어주면 돼요. 그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0, 1, 2, 3이니까 답은 이렇게 쓰면 최종적인 답입니다. 끝! 진짜로 얘를 123을 999수로 나누면 0.123, 123, 123, 123 이렇게 나온단다. 얘는 분수를 어떻게 바꿉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 분자를 쓸 때는 소수점 무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쓰는 거야. 시작. 264 이렇게 쓰는 거야. 하지만 여기선 빼야 돼! 뭐를 뺍니까? 순환 안 되는 거는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2를 빼야 돼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아 990분의 262를 의미하는구나. 264에서 2 빼면 260이죠. 선생님 알듯한데 잘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1.2745 점점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보세요. 분모를 쓸 때는 다시 한번 분모를 쓸 때는 소수점 뒤에만 본다. 순환되는 거는 9라고 쓰고 순환 안 되는 건 0이라고 쓴다. 시작. 9900 돼요? 분자를 쓸 때는 소수점을 무시하고 그냥 쓴다. 시작. 12745 빼기. 왜 빼? 순환 안 되는 건 빼줘야 돼. 순환 안 되는 게 127이죠. 여기서 127을 빼버립니다. 끝. 120을 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만 잠깐 기억하면 돼. 9900분의 분자는 12745에서 127을 빼는 거야. 이게 너무 어렵긴 한데 이거 8이고 여기 하나 올라가니까 1이고 여기 6이고 2고 1인가요? 아무튼 이런 최종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환소수.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게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0.9에 대해서 점 뭐 이런 것도 이거 되게 많이 나왔었네. 그래놓고 저는 진짜 많이 싸웠어요. 누구랑? 이 수학선생님이랑 저 되게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정승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수학선생님이랑 맨날 싸우고 막 그랬어. 나는 1이 아니라 그러고 수학선생님이 1이라 그러고 난 도저히 1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학선생님이 1이라 그러고 이게 뭐야? 0.999죠. 이거의 값은 1입니다. 1 맞아요. 1 맞아요. 1 맞아. 나중에 극한 개념을 좀 배워야지 여러분이 왜 1인지를 알아. 그때
아주 자세하게 얘가 1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얘는 1이야. 그 1이라는 것을 조금 전처럼 증명해 보일 수가 있어. 어떻게? 아, 이 순환소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분수로 바꿔주면 되지. 바꾸는 방법은 소수점 아래쪽을 보면서 순환되는 게 한 개니까 9라고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 분자를 쓸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그렇지, 소수점 무시하고 그대로 읽으면 되죠? 얼마야 시작? 9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 끝이네요. 순환 안 되는 거 없으니까 9분의 9 약분하면 되잖아. 얼마야 시작?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순환소수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1달러 끝내자. 순환소수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결국은 여기까지가 수의 정의입니다. 너무 몰랐던 학생들은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고, 아, 그걸 가지고 수라 그러는구나.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과정부터는 이제 실전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절대값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요, 절대값이라 그러죠, 보통. 옛날엔 절대값이라 그랬는데, 요게 이제 표기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절대값, 이렇게요. 절대값. 이게 한자어랑 한글일. 이게 한자어고 이거 한글이죠. 한자랑 한글이랑 있을 때는 항상 사이시옷을 집어넣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최대값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는 한자어고 이건 한글이잖아요. 이럴 때 한자어 플러스 한글은 무조건 사이시옷을 집어넣도록 약속이 돼 있어서 이렇게 씁니다. 절대값 이렇게 써요. 어떻게? 절대값. 절대값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가우스.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이거 알 거 아니야. 많이 들어봤죠, 가우스. 진짜 수학을 더 싫어지게 만드는 두 가지 기호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에 미치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y는 2x 플러스 1까지는 참 잘해. 여기까지는 참 잘해. 선생님 이거 중학교 때 배웠고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지가 깊은데, 갑자기 여기다가 2에다가 막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때부터 수학을 공부하기 싫어지고, 여기다가 그 다음부터 하기 싫어. 이게 가우스, 이게 절대값. 이게 아주 유명한 두 가지 기호예요. 그 중에서 절대값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이 바로 뭐냐? 절대값의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 강좌를 예전에도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올라오더라. 미치겠어 정말. 집중해서 들으세요. 절대값 열심히 들으면 질문할 부분이 없어. 열심히 안 들어서 그래. 절대값이라는 게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정의가 거리라고요. 뭐라고요? 거리. 여러분, 절대값 3의 뜻이 뭐냐면요, 원점과 알맹이 사이의 거리입니다. 어디 위에서? 수직선 위에서. 수직선 위에. 이게 지금 원점이 있어요, 수직선 위에. 이거는 뭐야 시작? 3이죠. 3이면 여기 있네요, 3이. 이 거리, 원점과 알맹이 사이의 거리를, 이 거리를 사람들은 절대값 3이라고 약속을 한 거야. 절대값은 거리야. 원점과 이거 사이의 거리야.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예요 시작? 3이죠. 그게 절대값의 정의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그렇지.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뭡니까? 얘는 3이라면서요.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뭡니까? 원점과 알맹이 사이의 거리입니다. 알맹이가 얼마입니까 시작? 마이너스 3이죠. 그럼 0부터 왼쪽에 마이너스 3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 거리를 사람들은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불러요. 거리요, 거리. 그럼 거리는 얼마야 시작? 3이잖아요. 거리는 항상 양수 개념이지 음수 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3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절대값이 의미하는 거는 원점과 뭐 사이의 거리라고요? 알맹이와 원점 사이의 거리야. 그러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양수라면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 자체도 양수이기 때문에 아무런 탈 없이 그대로 절대값을 벗겨서 3으로 튀어나가요. 그런데 알맹이가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알맹이가 음수잖아? 이럴 때는 거리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올 때 뭘로 바꿔주는 것이 시작? 양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절대값의 정의는 거리지만 절대값의 의미는 이거를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기계. 뭐? 기계. 무슨 기계냐면 어떤 원료를 여기다 주입을 하면 뭘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알맹이를 양수로 바꿔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이 안에 음수가 오더라도 결과물은 양수로 되는 거야. 이 안에 음수가 있잖아. 얘를 양수로 바꿔주는 기계야. 언제나 절대값은 벗겨주는 거야. 어떻게? 알맹이를 양수로 바꾸는 유일한 기호입니다. 알맹이를 양수로.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모든 실수를 다 양수로 바꿔주고 싶었어. 그 기계가 바로 이거야. 그리고 가우스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가우스라는 것은 이 알맹이를 양수로 바꿔주는 기계가 아니라 정수로 바꿔주는 기계예요.
이 안에 원료물을 투입하잖아요. 그럼 얘를 정수로 바꿔서 출력이 된대요. 자동 판매기에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집어넣으면 100원짜리 동전 좀 여러 개 집어넣어야겠다. 맛있는 음료수가 되어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죠?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동전이었는데 음료수로 바뀌잖아. 그것처럼 정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우스 안에 딱 집어넣고 나면 2라는 정수로 바뀌거든요. 이건 고1 과정. 와, 중학교 과정은 분명히 얘 양수가 아니었잖아. 양수가 아닌 놈을 이 절대값 기호안에 집어넣으면 양수가 돼서 튀어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일단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 양수로 바꿔줄 때 이 양수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요. 음수면 양수로 바꿔줄 때 마이너스를 없애준다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양수로 바꿀 때는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음수일 때는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음수를 양수로 바꿔줄 때는 이 기존에 있던 이 음수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알맹이에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붙여나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돼서 얼마야 시작? 3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냐?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은 안에 있는 알맹이랑 인터뷰를 해서 얘가 양수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얘가 음수라고 대답하면 그 알맹이에다가 털끝 하나 바뀌지 않는 그 알맹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3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너무 설명이 어려워요. 그냥 저 같으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제거시키겠어요. 위험한 액션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중학교 과정과 초등학교 과정이 갈리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이 마이너스를 음이라고 해석하겠지만 마이너스는 음이 아니에요. 음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랑 여러분 양이라는 건 이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는 얘기고 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항상 음의 개념이 되는 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음수라고 해서 항상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때 A의 절대값, 이 절대값을 푸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알맹이가 양수면 어떻게 나온다고 시작? 그대로 나오고 알맹이가 음수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양수로 바꿔준다 그랬고 근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해석해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해석해보니까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잖아요. 얘한테 물어보니까 지는 마이너스 5보다 작대. 여러분 마이너스 5보다 더 작은 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잖아요. 얘가 음수라고요. A라는 놈 자체가 얘가 음수야 음수. 얘가 문수라고? 음수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올 때는 뭘로 바꿔야 돼요? 시작. 양수로 바꿔야 돼요. A를 양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음수니까 음수를 양수로 바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음수를 양수로 바꿀 때 마이너스를 떼버린다 그러니까 힘든 거야. 왜? 눈을 씻고 쳐다봐도 마이너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음수라고 해서 항상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눈에 항상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얘는 음수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뗀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dangerous, 위험하다 이거야. 왜? 마이너스가 안 보이는 음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되는 시작. 마이너스 오히려 붙여져 버리면 무조건 음수를 양수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알맹이가 양수면 그대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알맹이가 음수면 뭘 붙인다? 마이너스를 푹 붙여서 튀어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맹이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알맹이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온다 이렇게. 결국 얘는 알맹이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원래 있던 알맹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야 시작?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첫 번째 여러분 질문이 쏟아집디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께서는 질문이 이거야. 막 나한테 막 화를 내. 막. 선생님 수업을 좀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막 이런 다음에. 선생님께서 아까 절대값의 결과는 양수라 그랬는데 왜 음수를 쓰셨습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마이너스를 음이라고 해석하지 말라니까. 얘는 음수가 아니고 무슨 수야 시작? 양수죠. 왜?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A 자체는 음수잖아요. 음수에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시작? 그래 이건 양수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의 결과가 양수가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다 없다 가지고 양음을 따지는 것이 시작? 아니다라는 거야. 그거를 일단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이너스에 상관없이
양수일 땐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도 한번 해보자. 칠판이 많이 지저분해진 이유는 이게 지금 그 며칠째 그 서울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주위가 되게 건조해요. 이게 건조하면 이 칠판이 안 지워져요. 가습기를 트시죠. 가습기 제가 아까 틀었었는데 이게 다시 껐어요. 왜? 이 바닥이 너무 축축해져가지고 제가 양말이 다 젖었거든요. 수강생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양말 따위를 젖는 거를 뭐 두려워하십니까? 이런 학생도 있겠지만, 너무 젖어가지고 제가 양말 갈아 신었는데 또 젖을 수는 없잖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또 뭐라 그럴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번에는. A가 1보다 작다. A-1의 절대값, 얘를 푸시오. 두 번째, 1-A의 절대값을 푸시오.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건 뭡니까? 절대값이야. 절대값은 무조건 뭐라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라고? 뭐를? 알맹이를 가지고. 이 알맹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라고? 알맹이를 보세요. 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선생님, 수학에서는 큰 데서 작은 것 빼면 양수입니다. 작은 데서 큰 것 빼면 음수입니다. 이 정도의 기본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데서 작은 것 빼면 양수고요. 작은 데서 큰 것 빼면 양수야. 음수야. 그럼 보세요. A에서 1을 뺐는데 A가 커, B, 1이 커. 1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고 이게 큰 거야. 그럼 작은 데서 큰 거 빼서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음수. 음수지?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A-1에다가 뭘 붙이고 나와, 시작.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그래서 최종되는 답, 시작. 마이너스 A 플러스 1. 전개한 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선생님, 1-A 절대값 이건 어떻게 벗기겠습니까? 이렇게 벗기는 거야.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양수냐, 음수냐. 그랬더니 A가 지금 1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작은 수에 큰 수잖아요.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걸 뺐잖아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항상 이렇게 인터뷰를 하라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나온다, 시작. 그대로 나온다. 답은 시작. 1-A.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하고 연습 마치겠어. 절대값은 알맹이한테 인터뷰를 해서 알맹이가 양수라 그러면 그대로 튀어나온다. 알맹이가 음수라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튀어나온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A-1의 절대값 플러스 3-A의 절대값을 간단히 하시오. 간단히 하시오.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해볼까요? 자, 절대값은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 벗기라고 있는 거야. 벗기려면 어떻게 한다고? 알맹이랑 인터뷰. 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인터뷰. 자, A가 1보다 큽니다. 그럼 얘가 큰 수, 작은 수야. 큰 데서 작은 것 빼서 양수의 음수의 시작. 양수, 이렇게. 양수면 어떻게 나온다, 시작. 그대로 나온다. 털끝 하나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나온다. 됐고요. 뒤에 있는 절대값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푸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인터뷰입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인터뷰를 하셔야 됩니다. 3과 A를 비교했더니 3이 더 큰 놈이야. 큰 데서 작은 거를 뺐으면 양수의 음수, 시작. 양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양수.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면 돼, 시작. 얘도 그대로 나오면 되죠. 그죠?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했으면 3-A 그대로.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 없어지고 3에서 1 빼기가 답은 시작. 2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대로 튀어나온다. 음수면 뭘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 들어봐. 그런데 와우. 그런데 한숨 좀 돌릴까요? 여러분 진짜 막 스펙타클하게 여러분 금방 시간이 지나가죠. 지금 막 40분도 훨씬 넘겼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 그런데 동의어가 있네. 글쎄 뭐가 있다고요? 동의어. 동의어가 뭐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루트 2가 뭐라 그랬어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 그랬죠?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를 제곱하면 2가 돼요. 얘를 제곱하면 2가 된다고요. 제곱하면 2가 돼. 그럼 이번에는 루트 마이너스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를 루트 마이너스 2라 그래요. 이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니까 얘는. 따라서 얘를 제곱하면 진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잘 봐. 루트에 대해서 A를 제곱했다 그러면 이건 답은 A입니다. 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진짜 제곱하면 진짜 A예요. 그러니까 루트를 제곱하면 알맹이가 그냥 나와요. 알맹이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냥 나와. 2도 2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로 나와요. 그러니까 A도 A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절대값을 제곱하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알맹이가 그대로 나와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진짜로 제곱하면 2가 됐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됐고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진짜 제곱하면 A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 불만사항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데 이쪽 봐봐. 이쪽 봐봐. 이거 봐봐. 이번에는 루트 2를 제곱하는데
루트 2를 제곱하는데 안쪽에서 제곱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는 뭐야? 루트 2를 전체를 제곱한 거고 루트 전체를 제곱한 거고 이거는 루트에 있는 알맹이를 제곱한 거야. 차이점이 있어. 얘 값을 계산하셔. 그럼 이건 얼마야?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4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시작? 2죠. 그런데 루트 마이너스 2를 또 이 안쪽에서 제곱했거든. 얘랑 따다다다다다다 이거랑 비교할 줄 아시겠어요? 이거 루트 마이너스 2를 전체를 제곱해. 루트 자체를 제곱한 거고 이거는 안쪽에서 루트라는 뚜껑 안쪽에서 제곱한 거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트 4죠. 왜?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가 되니까. 그럼 이것도 2네요 여러분. 맞거든. 그래서 결국은 얘는 2야. 얘도 2야. 아, 와우. 루트 한 다음에 안쪽에서 제곱을 취하면 루트 한 다음에 안쪽에서 제곱을 취하면 잘 봐. 2는 2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2는 양수로 바꿔서 나오죠. 따라서 루트의 안쪽으로 제곱은 뭐랑 성질이 똑같아요? 절대값이랑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한 그거잖아요. 와우. 루트에 대해서 안쪽에서 제곱은 절대값이랑 똑같다는 거야. 선생님 이거는요. 이건 바깥에서 제곱한 거잖아. 루트 자체를 제곱하면 그냥 알맹이가 나오는데 루트를 전체를 제곱하면 그냥 알맹이가 나오는데 다른 말로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그냥 A인데 안쪽에서 루트를 제곱하면 절대값으로 나옵니다. 이 두 개의 구분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또 이야기입니다. 루트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 루트를 전체를 제곱하면 그대로 튀어나와. 양수던 그대로, 음수던 그대로, 무조건 그대로 복사야. 하지만 루트를 안쪽에서 제곱한 이 기호는 뭐랑 똑같다 시작? 절대값이라는 기호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얘를 무조건 양수로 변환시키기 위해.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그러니까 끝났다 이제.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문제. 이 A3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X라는 문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루트 2-x의 제곱 플러스 루트 x-3의 제곱을 간단히 하시오. 이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선생님 너무 심하십니다. 왜? 이거 완전 제곱식 아직 공식 가르쳐주지도 않아놓고 이거를 전개하라는 말씀이라 굽쇼 이렇게 얘기하죠.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게 뭐냐면 루트의 안쪽의 제곱이죠. 루트의 안쪽의 제곱이죠. 이와 같이 루트의 안쪽의 제곱 뭐랑 똑같이 시작. 절대값. 그럼 이 기호를 죽이고 절대값을 씌워도 되겠군요. 그렇지. 그러면 이 기호를 죽이고 절대값을 씌우란 말씀이시군요. 그래요. 이거 간단히 하라는 얘기예요. 절대값의 동의어 루트 안쪽에서의 제곱을 잊지 말자. 선생님 절대값을 벗길 때는 항상 인터뷰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인터뷰를 어떻게 인터뷰하셔야 돼요? 취미는 뭐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양수냐 음수냐. 2와 x를 비교했더니 x가 더 크거든? 얘가 작은 거죠. 얘가 큰 거죠. 작은 데서 큰 걸 빼서 양수 음수예요. 음수. 그죠? 음수. 얘가 음수라고 대답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수일 때는 그냥 튀어나와요. 마이너스 붙이고 튀어나와요.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튀어나오니까 2-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2-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됐고. 두 번째 여기서도 절대값을 벗겨야 돼. 인터뷰를 하겠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물어보겠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물어보겠어. x가 3보다 작거든요. 작은 수 큰 수니까. 작은 데서 큰 수 뺐으니까 또 음수입니다. 이렇게 음수라고 대답할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옵니다. x-3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옵니다. 와, 이거 정말 이거 어려워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전개를 시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어머, x 마이너스 x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답은 얼마시죠? 1. 놀라운 사실이야. 분명히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아까는 더욱더 복잡해 보였죠? 루트 보였으니까. 결국은 1을 나타내는 숫자였구나. 이런 느낌.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좀 절대값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지금 이 그 완보자를 위한 중학수학 특강을 들으시면 거의 뭐 그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빠짐없이 해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할 텐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내가 이거 봐봐 하는 얘기 잘 들어봐. 내가 아까 원래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강좌는 제가 중학교 과정을 한번 정리해 줘야지 중학교 과정을 정리해 줘야지라는 차원에서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강좌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재수생이랑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렇게 고등학생과 재수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올해로서 강의 경력이 그래도 한 10몇 년 정도 되거든요. 10몇 년 동안 계속 가르쳐 보니까 얘들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설명을 못해. 왜? 시간이 너무 오래 잡아먹으니까. 이런 거를 10시간 분량으로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 드리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할 이 중학교 수학만 잘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중학교 과정을 더 이상 범례할 필요가 없어. 이게 끝이야. 고등학교 때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내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야기 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소중하게 다루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까는 내가 그 A-B에 대해서 이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언제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랬죠? 그렇죠. 마이너스를 붙일 때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알맹이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인다 그랬으니까 A가 B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을 때 얘를 풀어라 그러면 A가 B보다 지금 더 작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가 양수의 음수의 시작 음수. 음수면 어떻게 붙인다고요?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A-B에다가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얘를 또 써보면 B-A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B-A잖아요. B-A. 그래서 하나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A-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B-A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빼기 꼴에다가 무슨 꼴? 빼기 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잖아요. 빼기 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잖아. 빼기 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잖아. 빼기 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빼는 순서만 바뀐다는 건 상식입니다. 이건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니까 알아두십시오. 별 마이너스 달이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전체에다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였대요. 답은 시작. 달 마이너스 별 이런 이야기도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루트를 말씀드렸는데 루트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루트라는 거는 이게 지금 제곱해서 그게 되는 수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4라는 것은 이건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예요? 4가 되는 수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2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루트 4라는 건 이거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루트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루트 4는 2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루트 4는 2다. 루트 4는 2다. 루트 4는 2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를 또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고 아까처럼 이야기하자면 루트에 대해서 제곱이니까 안쪽에서 제곱은 얘가 그대로 뭐한다 시작 튀어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얘가 지금 절대값이니까 2가 튀어나와서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 한마디만 더 할까요? 여기에서 힘들어하는 학생이 좀 많이 보여서 드릴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루트 32다 이렇게 돼 있어요. 루트 32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꼴을 제곱꼴로 바꾸려면 루트 32라는 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루트 30이라는 것은 4의 제곱, 이거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얘는 16에다 2를 곱한 게 바로 루트 30이고요. 16이라는 것은 뭐야? 16이라는 거. 그렇지? 4에 대해서 제곱이잖아. 그럼 결국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을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뭘로 튀어나가니까? 절대값으로 튀어나가니까 얘가 양수라면 그대로 튀어나와서 뭐가 되는 시작? 4로 튀어나오고 남는 것은 루트 2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 안에는 제곱이 있으면 튀어나간다.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느낌이 있다. 이게 절대값 개념이긴 하지만 얘가 양수일 때는 밖으로 나간다라는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이 밑이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뭐 2루트 뭐 10 이렇게 돼 있다. 이 반대로 얘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얘가 언제 탈출을 했었죠? 제곱이 있을 때 탈출했으니까 얘를 다시 집어넣으려면 얘를 뭐 함으로써? 제곱함으로써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에 대해서 2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기 시작? 4가 되니까 4로 들어가고 10이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40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안에 제곱이 보이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앞에 있는 놈이 다시 들어가려면 제곱해서 들어간다는 거. 그 느낌도 다시 한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곱에 관련된 이야기, 절대값에 관련된 이야기, 수책에 관련된 정말 기초 중에서도 센 기초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번 강좌까지는 절대값을 제외하고는 실전적인 느낌은 그다지 없었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서 괴로워했었던 실수가 도대체 뭐지? 무리수가 뭐지? 정수가 뭐지에 대해서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강좌부터는 매우 실정적인 강좌, 전개 인수분해 공식 활용하는 방법, 또 인수분해도 빨리 푸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스킬들을 여러분한테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으면 여러분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